36쪽에 7번. 자, 요렇게 생긴 모양에서 객석 부분인 저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객석 부분의 넓이는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면 되겠죠. 보세요. 그치?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게 뭐냐면, 부채꼴 OAB에서 호 AB의 길이, 여기가 30이라 그랬네. 여기가 30이라 그랬고, 호 CD의 길이, 여기는 10이라 그랬네요. 그리고 AC,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이고, BD도 10이다. 그러면 이 그림을 잘 보면 강혜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니? 여기 보이는 요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요 작은 부채꼴이랑 이 큰 부채꼴 있잖아. 이 큰 부채꼴이 서로 뭐겠구나. 서로 뭘까? 어서와. 관계가, 이 둘의 관계가. 둘이 어떻게 생겼어? 그 3대1의 닮은 비를 갖는 닮음이란 말이죠. 그치? 그걸 생각한다면 여기 길이가 5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하고 큰 부채꼴의 반지름은 5에서부터 A까지잖아. 그 비율이 1대 3이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5라고 잡아주면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큰 부채꼴은 반지름이 총 15짜리였던 거고 작은 부채꼴은 반지름이 5짜리였던 거죠. 그러면은 큰 부채꼴의 넓이부터 구하면 큰 부채꼴의 넓이 얘는 2분의 1에 R이 15, L은 30. 이게 큰 부채꼴의 넓이고 작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에 R이 5, L이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얘에서 얘를 빼주면 답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계산해보면 답은 200이 나옵니다. 200.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또 지금 교재 36, 37쪽에 질문 받고 있어요.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질문하세요. 14번. 자, 성은이 왔고, 서윤이 왔고, 주혁이 아직 안 왔고, 윤서 왔고, 형진이 왔고. 14번. 자, 14번은 볼게요.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이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저거일 때 제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해보고 싶어, 형진아? 이 식을 제곱해보고 싶죠. 그죠?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이 함께 이렇게 하나의 식에 들어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공식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재현아 얼마였지? 1이었다. 그치?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사인 제곱이 2분의 1 나오죠? 그치? 근데 이제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이랑 얘네를 뽑아가지고 얘네가 1 되는 거니까 좋아. 넘기면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국은 2 사인 코사인이 2분의 1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자, 내가 찾고 싶은 게 이제 사인 제곱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니까 이 녀석의 값을 K 라고 잡은 다음에 이것도 서윤아 어떻게 해버려? 이것도 제곱해버려. 그쵸? 얘도 제곱해버립니다. 양변을 이렇게 제곱시켜버리면 그러면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K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거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한 거는 당연히 1이고요. 요렇게는 당연히 1이고 가운데 있는 요 2 사인 코사인 방금 찾았잖아. 2분의 1이라며. 그치? 여기에 2분의 1. 그래서 좌변 전체가 2분의 3이 되겠고 2분의 3은 K제곱이랑 같다. 그러면 K값은 성빈아 몇 개 얘기하는 거야 원래? K제곱이 2분의 3입니다. 그럼 K값은 원래 몇 개야? 몇 개요? 2개. 원래 2개지. 그래서 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그치? 자, 유리화를 시킨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 자, 이렇게 2개인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아직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
그치? 1사분면에 있는 각이다. 1사분면에 있는 각이란 얘기는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 둘 다 뭐니까? 플러스죠. 양수니까. 그리고 k 값도 사인과 코사인을 더한 거니까 k도 양수여야 되겠지. 그거까지 고려를 한다면 최종적인 답은 2분의 루트 6 요거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또 37쪽까지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어요? 없나요? 13번. 자, 예를 간단히 하면 그랬네요. 그럼 요거는 우리 통분을 딱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얘네 둘을 통분을 시킨다면 분모가 1 플러스 사인과 1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곱해진 게 분모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코사인한테는 누가 곱해져? 얘가 이렇게 곱해질 거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얘한테는 또 얘가 곱해질 테니까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사인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사인 이렇게 날아가니까 자, 2 코사인이 되고요. 분모가 1 플러스 사인과 1 마이너스 사인을 곱했으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여기 써놨던 요 공식 있잖아. 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공식에서 사인 제곱만 이쪽으로 넘겨봐요. 이렇게 넘기면 어떤 식을 얻을 수 있어?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랑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 분모에 있는 어서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코사인의 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이랑 한번 약분이 이렇게 되고 나면 코사인분의 2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답은 2번이에요. 자리도 많은데 여기 뒤에 앉아. 자리도 많은데 여기 뒤에 앉아. 자, 또 37조까지 질문 있나요? 얘들아, 혹시 2월달에 학교 등교하는 사람? 아, 후원? 언제 가죠? 언제요? 5일과 5, 6, 7 3일 가? 응? 이틀? 5, 6? 3일 아니에요? 넌 3일 가라 그럼. 5, 6? 그러면 가면 몇 시에 끝나요? 4교시? 그럼 특강에는 별 지장이 없네요. 혹시 늦게 끝나면은 그날 하루 거를 뒤로 밀까 했는데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뒤로 밀까요? 어? 미는 게 나? 학교 갔다 오면 좀 힘들라나? 그러면은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는 이게 12회차가 끝나는 게 2월 20일이거든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 근데 그 다음 주 6일 수업을 하나 빼고 대신 이제 22일까지 하는 거죠. 장단점이 있어. 빨리 하고 끝내버리고 싶다 그러면 하는 게 좋고, 아니면 그럼 우리 다수결 한번 갈까요? 다수결로 가고 대신 다수결의 결과에 따르기. 알았죠? 자, 그러면 투표를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2월 6일 날 우리 휴강 없고 그대로 수업을 하는 걸로. 자, 혹시 또 37초까지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38쪽 가볼게요. 38쪽. 아, 근데 자, 그럼 38쪽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갈게요.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 삼각함수 단원의 꽃은 사실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잘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고, 또 이 삼각함수는 그래프가 굉장히 우리가 배웠던 많은 그런 성질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프를 잘 그려야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삼각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어떤 뜻일까? 자, 이렇게 이제 원이 그려져 있고, 우리가 삼각함수 정의 배웠잖아. 단위원과 이렇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그어가지고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
이 교점의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결정했잖아요. 그쵸? 요 점의 좌표를 x, y 이렇게 잡았을 때, 자 단위원인 상황일 때요. 단위원인 상황일 때 요 점의 x 좌표, 얘가 그대로 뭘 나타내는 거였지? x 좌표가 코사인 세타를 나타내는 거였고, 그 다음에 y 좌표가 뭐였죠? 사인 세타를 나타내는 거였고,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기억해라? x분의 y, 그치? x분의 y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개념적으로는 이 직선의 뭐다? 이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지. 이게 전부 코사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단위원일 때고, 만약에 단위원이 아니라면 어떡하죠? 여기가 1이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반지름이 r이야. 요럴 때는 코사인 세타를 그냥 x라고 하지 않고 밑에다 그냥 뭘 하나 깔면 돼? r을 깔았죠, 그쵸? 그래서 요때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였고요, 요때 사인 세타는 r분의 y였죠. 그쵸? 요건 똑같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기억해주면 문제 풀 때 편하다 그랬고, 자 그래프를 그릴 때는 단위원으로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우리 단위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틀을 잡아놓고 그려야 돼요. 틀. 자 틀이라고 하는 것은 요 x축 y축만 그려놓지 말고 요 위에다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라인을 두 개 그어줍니다. 같은 간격으로. 여기는 1을 나타내는 라인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나타내는 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요 세로 방향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끊어가지고 총 지금 몇 칸이 보여? 총 8칸 보이죠? 8칸. 가로 이렇게 길게는 4칸. 이렇게 가로로 끊어놓은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세로로 끊어놓은 요거는 뭐냐면, 여기까지가 우리는 지금 동경의 움직임을 그리려는 거잖아요. 동경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점점 커지다가 여기가 딱 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 y축이 딱 됐을 때, 요때 동경이 몇 도죠? 도가 아니라 호두법으로 얼마죠? 2분의 파이죠. 그리고 쭉쭉쭉쭉쭉 가다가 여기까지 갔을 때는 뭐죠? 파이죠. 180도만큼 온 거니까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그럼? 2분의 3파이죠. 맞니? 270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때의 동경은 2분의 3파이를 나타내는 동경이고, 여기까지 돌아오면 이제 한 바퀴 다 돌아서 2파이가 되는 거지. 그 4분면을 가르는 그 기준선들이 요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점선이 2분의 파이 라인이고요. 2분의 파이. 두 번째 점선이 파이 라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파이고, 그리고 여기가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요 첫 번째 줄은 1사분면, 여기는 2사분면, 여기는 3사분면, 여기는 4사분면, 요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사분면에서 사인 값이 어떻게 될까를 여기다 그리는 거죠. 여기다 1사분면에서 사인이 어떻게 변하나, 또 2사분면에선 사인 값이 어떻게 변하나를 여기 두 번째 칸에다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요 네 칸에다가 각각 4분면을 하나씩 그릴 건데, 자 봐봐. 1사분면부터 봅시다. 얘가 지금 얘가 0도일 때 생각해봐요. 0도일 때 사인 값 얼마지? 사인 0도 0이죠? 아니면 요 점에 지금 여기 있는 요 동경의 y 좌표가 0인 걸 생각해도 되고요. 그죠? 0도. 그 다음에 선택할 수가 없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점점점 올라가. 요렇게 점점점 올라가요. 세타가 커질수록 점점 동경이 올라갈 텐데, 요렇게 올라갈 때 이 점들의 y 좌표들을 봐봐. y 좌표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0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져요. 그리고 90도가 딱 되는 순간에 y 좌표 얼마 돼요? 여기 있다고 보잖아. 얼마지? 1이지. 그지? 그래서 0부터 출발해가지고 90도가 되는 순간에 1이 되죠? 요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 사인 그래프 그리는 중이에요. 요렇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자 이제 각이 더 넘어갔어. 2사분면으로 넘어갔어. 2사분면으로 넘어가서 각이 점점 커지면 이때는 y좌표가 점점 어떻게 돼? 강효가 y좌표가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죠. 그죠? 감소합니다. 어디까지 감소하냐면 여기에 오는 순간 얼마가 돼? y좌표가 0이 되죠. 그쵸? 여기가 어디야? 파이죠. 180도 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이까지 오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 나오고, 자, 그럼 여기서 떨어지는 게 끝났냐? 아니죠. 계속 작아지죠. y좌표가 음수 쪽으로 계속 작아지죠. 그래서 어디까지 y좌표가 작아져? 요 순간에 y좌표 어디예요? 마이너스 1. 그지? 그래서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져서 이렇게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4선면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까지가 사인 그래프 한 주기예요. 한 주기. 주기가 뭐야?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반복될 때 이걸 한 주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한 바퀴 돌았잖아. 지금 한 바퀴 돌았으니까 다시 그러면 똑같은 일이 또 이어서 발생을 할 거야.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는 요렇게가 한 세트고 요게 그대로 반복돼서 그 뒤에 또 붙는 거죠. 이렇게. 물론 그 앞에도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그래프가 사인의 그래프고, 그 중에 우리는 딱 여기서부터 0부터 2파이까지를 한 개의 주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부드럽게 내려갔다 이렇게 오는 이런 그래프고요. 지금 보여준 것처럼 항상 그래프 그릴 일 있을 때는 이렇게 밑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코사인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은 방금 전에 그린 것처럼 이렇게 점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이 점들의 무슨 좌표를 봐야 돼? x좌표를 보는 게 코사인이잖아. 그러면 출발, 0도에서 출발할 때 여기 있었는데 점이 요 점의 x좌표가 얼마예요? 1이죠. 1에서 점점점 어떻게 돼? x좌표가? 점점점 x좌표가 작아지고 있죠. 얼마까지 작아지냐면 1사분면의 끝 여기에 오면 x좌표가 얼마가 돼? 여기 x좌표가 0 됐죠.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는 출발을 1에서 하고요. 여기서 0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요. 같은 방식으로 또 2사분면도 x좌표가 어떻게 변하나 보면 x좌표가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죠. 그죠? 마이너스 1까지 x좌표가 내려가. 여기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사인 그래프는 어때? 똑같아. 똑같은데 살짝 평행이동 되어 있는 거예요.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는 생긴 모양이 완전 똑같아요. 근데 2분의 파이만큼 밀었느냐 안 밀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주기 함수기 때문에 얘는 요만큼이 한 주기고, 이거랑 똑같은 것이 또 여기도 이렇게 반복되고요. 이렇게 반복되고, 여기서도 또 이렇게 반복되고요. 이런 식으로 코사인 그래프는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되어 있는 사이고, 사실상 그래프의 굴곡이나 뭐 폭이나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이게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예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 그래프는 약간 다른데, 탄젠트는 기울기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일단 동경이 여기 있을 때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0이지. 그랬다가 이렇게 갈수록 점점점 기울기가 어떻게 돼? 커지죠. 기울기가 점점점 커져요. 근데 얘가 90도가 됐을 때 기울기를 말할 수 있니? 이때 기울기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왜? 기울기라는 건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인데 이게 완전 이렇게 서버리면 x값 증가량이 없고 y값 증가량이 무한대잖아. 그치? 그래서 자, 탄젠트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0에서 출발하는 것은 맞는데 아까 전에 요 선 있잖아요. 요 선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탄젠트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얘가 점근선의 역할을 하게 돼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접근한 반대쪽은 요 내용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역시 여기도 점근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점근선이었으니까 점근선 건너뛰고 그 다음 파이라는 점에서 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또 점근선 건너뛰고 그 다음 2파이에서 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탄젠트의 그래프가 됩니다. 탄젠트는 그럼 주기가 얼마야? 아까 사인이랑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였습니다. 그죠? 2파이를 기준으로 한 번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탄젠트는 주기가 얼마예요? 이 점근선들이 나오는 데가 한 주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지? 요렇게가 탄젠트 그래프의 한 주기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얘는 간격이 얼마야? 파이가 돼요. 파이. 그쵸?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요.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릴 때 무엇을 같이 적어주면 좋냐면 자, 사인 그래프부터 자, 사인 그래프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 그리고 주기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이제 가지고 가주면 이제 변화가 막 들어갔을 때 아 이렇게 되면 최대값이 어떻게 변하고 주기는 어떻게 변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사인 그래프는 최대값이 얼마인 것 같이 보이니 얘들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지 1을 못 넘어가죠. 사인 코사인 그래프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데가 1이니까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주기는 계속 말했지? 주기가 얼마라고? 2파이 그치? 이게 사인 그래프. 자 코사인 그래프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최대값 이렇게 쓸게요. 최대값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이고 주기 2파이 똑같아요. 근데 탄젠트는 어떨까? 탄젠트는 최대값 찾을 수 있을까? 계속 올라가잖아. 최대값이 어디 있어? 최대값 못 찾아요. 최소값도 못 찾아요. 유일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주기가 얼마라는 거. 주기가 파이라는 거. 이것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봐도 탄젠트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 않겠죠. 주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다. 그래서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다른 막 변형 같은 것이 들어갔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가지만 먼저 얘기를 하고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그린 것들은 요 빨간 애가 y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린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y는 2 sin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2가 붙었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예측할 수 있겠니? 여기에 2가 붙어도 변하지 않는 거는 아까 빨간색 사인 그래프가 0,0을 지나갔잖아요. 그럼 앞에 2를 붙이더라도 0,0은 그대로 지나가겠지. 대신에 아까 빨간 사인 그래프는 2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1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2가 붙으면 똑같이 x자리에 2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얘는 y값이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y값이 1이 아니라 2가 되겠죠. 여기 찍힐 겁니다. 그랬다가 여기는 y값이 0이니까 다시 0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y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앞에 2가 붙으면 마이너스 2로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 다시 0으로 돌아오고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전에 그냥 sin x의 그래프를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치? 위아래로 당긴 겁니다. 위아래로 쭉 잡아 늘린 거예요. 앞에 2가 붙는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대로 위아래로 2배만큼 늘리는 거고 뭐 3이 붙으면 3배만큼 늘리는 거고 그죠? 앞에 붙는 숫자만큼 위아래로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 만약에 2분의 1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그럼 이번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누르면 되죠. 그쵸? 절반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붙으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모양이 되겠죠. 그쵸? 요런 게 2분의 1이 붙었을 때의 그래프.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2가 이렇게 붙어 있었을 때 요때 요 그래프는 혜원아 요거는 최대값이 뭘까? 2죠. 가장 높은 데가 2니까 최소값은 뭘까? 마이너스 2. 주기는 뭘까? 네. 한번 요렇게 반복되는 그 길이 아까 사인 그래프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요렇게까지 왔죠. 그럼 우리는 요만큼을 한 주기로 보는 거거든. 요만큼을. 그러면은 2배가 붙어도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야지 한 번 끝난 거잖아. 주기는 그럼 아까랑 어때?
변함이 없어요. 그쵸? 변함이 없어. 그래서 요 녀석 앞에 2가 붙은 녀석은 최대값 2가 되고요. 최소값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주기는 변화 없이 그대로 2파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도 비슷하겠죠? 코사인도 앞에 숫자 붙으면 이렇게 늘리면 돼요. 그치? 자, 한 가지만 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 y는 sin 2x. 요거는 뭘까? sin 2x. 그냥 sin x의 그래프랑 비교했을 때 얘는 서진아 어떤 변화가 생길까? 요거를 이해하려면 요런 느낌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x 값이 변한다는 건 요 각도가 지금 커진다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세타라고 써놓은 이게 사실은 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인 거잖아. 그러면 내가 x 앞에다가 2를 붙였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전에 사인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가 동경이 요렇게 돌았다면 앞에 2를 붙이는 순간 이 동경이 아까보다 빨리 도는 거예요. 2배만큼 빨리 돌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래프가 요렇게 움직였다면 지금은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빨리 움직이는 거야. 2배만큼 빠르게.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주기가 2파이였잖아. 그러면 지금 요 녀석 2x가 붙은 x 앞에 2가 붙은 요 녀석의 그래프는 어떤 느낌이냐면 주기가 아까의 절반으로 줄고요. 그래프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래프를 이렇게 2배만큼 쫙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숫자가 이렇게 붙으면 그만큼 빨리 동경이 움직이니까 주기는 그만큼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2가 붙으면 주기가 원래 주기의 2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할게요. 자, 요 자리에 붙는 숫자를 n이라고 해볼게. n. 요 자리에 n이 붙었다. 그러면 최대값 변화 없어요. 위아래로 늘어나지 않으니까 최소값 변화 없어요. 다만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주기가 원래 사인의 주기는 얼마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파이가 원래 주기였죠? 그 2파이를 이 앞에 붙은 숫자로 나눈 주기를 갖게 됩니다. 그치? 이 앞에 2를 붙이면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3을 붙이면 주기가 3분의 1로 줄어들고요. 그죠? 네. 그러네요. 날카로운 지적이네. 맞아요. 그쵸? 이렇게 되고 주기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거. 그러면 얘는 뭐야? 아니지. 이건 뭘까? 주기가 어떻게 된 거야? 주기가 더 늘어난 거죠. 맞죠? 여기 2분의 1이 붙었다는 얘기는 동경이 천천히 움직여. 한 바퀴 도는데 더 오래 걸려. 그쵸? 주기가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2배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때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요게 2분의 1 x의 그래프다. 사인 2분의 1 x. 그치? 그래서 요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여기다가 뭐 이런저런 살을 붙여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39쪽에 있는 문제 한번 봅시다. 39쪽. 자, 39쪽 1번. y는 sin 4x가 등장했죠? 4x. 자, 서윤아, 여기에 x 앞에 이렇게 4가 붙었어. 그럼 얘는 최대값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이래서 졸면 안 돼. 성빈아, 얘는 최대값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최대값이나 최소값에 영향을 주려면 앞에 붙어야지. 여기 앞에, 사인 앞에. 근데 얘는 요 안에 붙었잖아. 얘는 서윤아 이렇게 잡아 늘리는 게 아니고 빨리 돌리는 거야. 빨리 돌리는 거. 그지? 그럼 얘는 최대 최소는 그대로인데 뭐가 바뀔까? 주기가 바뀐다고. 원래 sin x의 주기는 얼마였는데? 아니, 원래 sin x의 주기는 한 바퀴 돌아야 한 주기인 거잖아.
2파이. 360도가 2파이잖아요. 원래 sin x의 주기는 2파이였는데 여기 4가 붙으면 4배만큼 빨리 도니까 주기는 이거의 4분의 1로 변한다. 그치? 맞나요? 그래서 요거는 2분의 파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 y는 3분의 1 코사인 3분의 1x. 얘는 그러면은 천천히 도는 거니까 주기가 오히려 길어지는 거죠. 몇 배로 길어질까? 3배로 길어지겠죠. 뭐 똑같은 공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주기를 3분의 1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같은 얘기죠. 그죠? 그럼 분모 분자에 3 곱하면 6파이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원래 주기보다 3배만큼 길어진 주기를 갖게 되겠죠. 그럼 A랑 B를 더하세요. 그랬으니까 요거랑 요거를 더해서 답은 몇 번? 4번. 그쵸?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은 네 밑에 1-1번과 1-2번 두 개 한번 답 찾아봐. 주기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밑에 두 문제 할게요. 우리가 지금 주기에 관련된 문제들이니까 주기 얘기만 다시 한번 하면, 자 sin x랑 cosine x는 기본적으로 주기가 얼마인 애들이야? 주기가 2파인 애들이야. 그죠? 2파이 원 한 바퀴. 그런데 탄젠트 y는 탄젠트 x 요 친구만 주기가 얼마짜리? 파이짜리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주기를 가져요. 잘 들어 주혁아, 너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얘처럼 사인하고 x 앞에 뭔가 개수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 녀석의 주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녀석의 주기는, 자 원래의 주기, 원래 사인이 가지고 있는 주기를 x의 개수로 나눠주면 이 함수의 주기가 나온다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주기가 얼마였고 주혁아? 2파이였고 지금은 얼마로 나눠야 되는 상황? 2분의 파이로 나눠야 되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분모 분자에 곱하기 2 해가지고 파이분의 4파이가 되는 거니까 4 쓰면 되겠지. 그치? 요게 A 값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는 탄젠트. 요 녀석은 원래 기본적으로 주기가 얼마짜리였는데? 파이짜리였는데 근데 x 앞에 루트 2 파이라는 애가 붙었으니까 얘를 그대로 루트 2 파이로 나누면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파이 날리고 유리화 시키면은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이게 B가 되는 거다. 답은 뭘까 그럼? 2번. 그쵸? 이제 익숙해지면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기억 보면은 4분의 1을 붙였다는 건 천천히 돌아가. 주기가 몇 배가 됐을까? 주기가 4배가 됐겠죠. 원래 주기의 4배. 그럼 뭐가 돼? 8파이. 그지? 얘는 기본이니까 그냥 주기는 파이. 자 얘는 천천히 돌아가. 주기가 2배로 늘어나죠. 4파이가 됐을 거고, 자 요거는 앞에 2가 붙었으니까 빨리 돌아가. 주기가 절반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파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다 여기서 설명한 공식으로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은 니은과 리을이니까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서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 종합하면은 이런 녀석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녀석에 대해서. 이거. 야 이거 뭘까? 그래프를 막 정확하게 그리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얘를 보면 기본적인 sin x에다가 무슨 짓을 해놓은 건지는 말할 수 있어야 돼. 자 봐봐. 원래 우리 기본적인 sin x에 대해서 아까 3가지 썼었죠. 성은아, sin x의 최대값, 최소값은 얼마였지?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 그리고 주기가 뭐랬지? 2파이. 요게 기본적인 sin x에 대한 정보죠. 그럼 지금 각자 숫자의 역할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 뭘까 이거? 앞에 붙은 3. 앞에 붙은 3은 자 기본적인 sin x를 sin x는 밑그림부터 그리고 둘, 셋, 넷 밑그림 그리고 sin x가 요렇게 가는데, 자 앞에 있는 요 3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잡아서 이렇게 3배 늘려. 그죠? 3배 늘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자, 원래 기본적으로 여기가 1과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3배 늘린 여긴 얼마? 3되고 여긴 얼마? 마이너스 3이겠지, y값이. 그치? 자, 3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붙은 2분의 1은 무슨 역할을 해요? 방금 위에서 한 거? 주기를 어떻게? 2배만큼 늘려주겠죠. 그쵸? 주기가 늘어나. 그러면은 자, 요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주기가 2배만큼 늘어나.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서는 요렇게가 한 주기였는데 이번에는 2배만큼 늘어나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돼야 되잖아. 그럼 그래프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너무 안 이쁜데? 아이고. 자, 아이고.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치? 여기 2분의 1 때문에. 그리고 이 끝에 있는 플러스 1 있지? 이거는 앞서서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모든 함수에서 다 마찬가지거든요. 뭐 막 지수 로그 함수, 막 로그 함수가 있고 마지막에 끝에 플러스 1 붙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위로 한 칸. 평행이동 말하는 거잖아. 그지? 맨 끝에 붙은 플러스 1은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대로 위로 한 칸 올려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 연두색 그래프, 이 연두색 그래프를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 위로 한 칸 올려놓으면 된다고. 그럼 생각해봐. 아까 전에 여기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그래프의 최대값이 3이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옆으로 늘린 다음에 위로 한 칸 올렸어.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여기는 아까 전보다 한 칸 더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얼마가 돼? 4가 되는 거지. 최대값은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여기는 마이너스 3에서 한 칸 올라왔잖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붙은 숫자들의 의미를 해석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추측할 수 있다. 손으로 막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최대 최소가 얼마고 주기가 얼마고 이런 것들은 이 숫자들의 의미만 알면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4,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자, 주기는 아까 전에 요거의 영향만 받는 거예요. 그죠? 주기는 요 놈의 영향만 받으니까 주기는 2배만큼 늘어나서 4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4파이. 그치? 그러면 답이 뭘까? 몇 번? 2번. 그쵸? 2번. 이제 그래서 여기 붙는 숫자들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자, 밑에 2-1번, 2-1번은 같이 하고요. 2-2번은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프 그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뭐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이런 거 풀 수 있어. 그래서 그래프를 자꾸 그리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자, 2-1번 해볼게. 이번에는 코사인이죠. 코사인을 일단 밑그림을 좀 그려놓고, 자, 하나, 둘, 셋, 넷 해놓고, 자, 기본적인 코사인의 그래프는요, 사인과 비슷한데 출발을 어디서 했더라? 출발을? 그지? 출발을 1에서 했죠? 그죠? 여기서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가는 게 요게 이제 기본적인 코사인의 그래프인데, 자, 여기에 일단 앞에 2가 붙었죠? 2가 붙었어. 요 2는 성은아 무슨 역할을 해줘? 성은아, 위아래로 어떻게? 늘려. 2배만큼 늘려. 그지? 그러면 여기가 1이었잖아 지금? 여기가 얼마가 될까? 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 2 지점에서 출발해가지고 0은 똑같이 지나가야 되니까 0은 똑같이 지나가고, 대신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를 지나가게 될 거고, 여기 다시 0으로 왔다가 여기 다시 2를 지나가. 요렇게 되겠죠. 그쵸? 요게 앞에 있는 2가 하는 역할이야. 맞죠? 그리고 여기 파이가 붙었네요. 파이가 붙었다. 승우야, 이 파이는 누구의 영향을 주더라? 주기의 영향을 주죠. 원래 코사인의 주기가 얼마였는데? 2파이였는데 요렇게 x의 개수가 생기면 그걸로 뭐 하면 돼? 나누면 돼. 그치? 그러면 주기가 얼마가 됐어? 2가 됐죠. 주기가 2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요 그래프를 볼 때 있잖아. 우리가 아까 전에는 요렇게 4칸 끊으면 요 맨 끝에를 뭐라 그랬냐면 2파이라 그랬잖아. 원래 기본 그래프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주기가 2짜리를 그리고 싶으니까 요 끝에를 2파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얼마라고 하면 돼? 2라고 하면 되는 거야. 2.
그치? 여기가 2고 뭐 여기는 1일 거고 뭐 여기는 2분의 1일 거고 여기는 2분의 3인 이런 상황이 되겠죠. 지금 요 파이의 영향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끝에 붙는 요 마이너스 3 요거는 성빈아 요렇게 있던 그래프를 어떻게 해주는 역할을 할까? 아래로 내리면 그렇지. 요 놈의 그래프를 그대로 아래로 몇 칸을 내려줘? 아, 3칸을 내려줘. 어디까지 내려가냐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가겠네. 여기까지 내려가겠네. 그치? 맞지? 원래 2에 있던 지점이 아래로 3칸 내려와가지고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원래 여기 빨간 그래프 상태일 때 그때 최소값이 지금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지점이었잖아. 근데 그거를 아래로 3칸을 더 내렸어. 아래로 3칸을 더 내리니까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5지점이 되겠죠. 그쵸? 그치? 요러한 내용들을 그래프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럼 최대값은 마이너스 1, 최소값은 마이너스 5, 주기는 2, 그치?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은 뭐예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럼 옆에 2-2번. 2-2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풀어봅시다. 반드시 여기 틀을 그려놓고서 그래프를 그려버릇 해야 돼요. 사인, 코사인은. 틀을 쫙쫙쫙쫙 그어주고, 그리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형진이는 답이 뭘까? 기억. 끝. 그렇죠. 기억만 맞습니다. 기억만. 자, 여러분 그래프 그리는 거 봐봐. 그래프를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가 결국 삼각함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틀을 잡아주시고 일단 기본 사인 그래프부터 그릴게요. 그 그릴 때 있잖아 얘들아, 이 칸을 나눠놨잖아. 그러니까 한 칸씩 그린다고 생각해. 한 칸씩. 사인 그래프는 항상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볼록하게 하나 그려주고, 또 여기서 이렇게 볼록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한 칸씩 끊어서 이렇게 그려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기도 좋고 그리기도 좋아요. 자, 이렇게 사인을 기본적인 걸 그렸어. 그럼 여기에 지금 2분의 1이 붙었네? 2분의 1은 무슨 역할을 해줄까?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지던 그래프를 이렇게 누르는 역할을 해주죠. 그쵸? 지금 현재 그려진 애가 1과 마이너스 1에 그려진 애니까 얘를 그러면 반으로 줄여야지. 찌그러뜨려. 아이고. 찌그러뜨려. 라인을 요렇게 반으로 찌그러뜨려 가지고, 대신 주기는 똑같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야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요게 2분의 1의 역할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자, 여기 안에 있는 2를 볼게요. 2는 윤서야 어떤 역할을 해준다? 무엇에 영향을 준다? 주기에 영향을 준다. 주기. 그래서 원래 사인의 주기는 뭔데? 2파인데 여기 앞에 이렇게 x의 개수가 붙으면 그걸로 뭐 해야 돼? 그러면은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죠? 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파이. 자, 그래서 이 녀석은 그냥 주기가 파이짜리다 라고 그리면 되는 거니까 이 끝에를 그냥 파이라고 해버릴게요. 이렇게. 그럼 되지? 그럼 주기 파이짜리 된 거죠? 맞니? 응. 그러면 요 빨간 녀석이 지금 주기 파이짜리 그래프인데,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요 플러스 1은 주어가 무슨 역할을 해? 요 그래프를 그대로 어떻게 해줄까? 늘려요? 위아래로 늘려요? 위아래로 늘리는 거는 여기 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가 하는 일이고, 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위아래로 늘리거나 찌그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플러스 1은 사실 뒤에 붙은 플러스 1이 이런 의미잖아. 식 다 써있고 끝에 플러스 1.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해줘? 너 y는 x제곱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여기 아래로 불러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여기다 플러스 1 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위로 한 칸. 플러스 1 붙으면 이거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도 위로 한 칸 올려서 꼭지점이 0,1로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지금도 똑같다고. 이 플러스 1의 역할은 여기 그려져 있는 요 초록색 그래프를 위로 1만큼 올리는 거예요. 1만큼. 그럼 얘 출발점이 0,0이었으니까 위로 1만큼 올린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하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최대값이 지금 여기인데 여기가 얼마겠니? 아까 전에 그치 빨강의 최대값이 2분의 1이었잖아. 빨강의 최대값이 2분의 1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위로 1만큼 올려놓은 거니까 여기 최대값은 2분의 3이 돼야 되겠죠? 2분의 3이 돼야 되겠고, 자 빨강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는데 위로 1만큼 올렸으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가 사실 여기 딱 맞아야 되거든.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그래서 최대값은 2분의 3, 최소값은 2분의 1, 주기는 파이, 요런 함수다. 자, 그래서 최대값 맞고요. 최소값이 이거 다 틀렸고요. 얘 주기는 4파이다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이에요. 그치? 자, 그럼 오늘 좀 쉬었다가 뒤에 그 각 변환하는 거는 조금 할 얘기가 많아서 뒤에 이제 삼각 방정식이랑 삼각 부등식을 먼저 해볼까 합니다. 지금 5분 쉴 거고요. 오늘도 해야 될 프린트를 먼저 줄게요. 자,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이 방금 전까지 설명한 삼각함수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니까 40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40페이지는 건너뛰고 41페이지를 먼저 할 겁니다. 41페이지 삼각 방정식부터 볼게요. 삼각함수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을 삼각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sin x가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방정식이 삼각 방정식이야. 그럼 내가 요거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일단 sin x가 몇인지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sin x에 대한 그냥 1차 방정식으로 우선 봐봐. 요거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본다. 그러면 그냥 뭐 2a-1은 0 뭐 이런 거잖아. 그치? 얘를 풀어. 얘를 풀려면 어떻게 하죠? 1 넘기고 2로 나누면 되지. 그럼 a가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지. 그래서 삼각방정식을 풀려면 일단 얘를 잘 정리해서 sin x의 값을 찾으세요. sin x가 2분의 1 자, 이렇게 찾아.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요거를 딱 보자마자 그럼 x가 몇이네? 이런 게 딱 떠오를 거야. x가 몇이니? 30도가 떠오르죠. 30도. 호도법으로는 얼마? 6분의 파이. 그치? 그게 딱 떠올라. 근데 이 문제의 답이 6분의 파이일까? 그건 아니죠. 6분의 파이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답이 6분의 파이밖에 없는 게 아니고 또 있어요. 그걸 찾는 게 이제 삼각방정식의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sin x는 2분의 1이야 라는 이 방정식을 이렇게 볼 거예요. sin x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그 다음에 또 2분의 1이라는 숫자도 하나의 상수함수로 볼 거야. 그럼 이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는 건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에 뭘 찾는다는 걸까? 교점의 x좌표. 다시 요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는 건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에 뭘 찾아? 주어가 뭘 찾아? 자, 요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는 것은 요걸 요렇게 하나의 함수로 보고 요걸 요렇게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얘네 둘의 뭘 찾을 거라고? 교점의 x좌표를 찾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y는 sin x 이거 우리 앞에서 실컷 공부한 거잖아. 하나 그려. 자, sin x를 하나 그릴게요. 틀을 잡아주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잡아주고 자, 그릴 때 끊어서 그리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렸죠? 자, 그럼 요 sin x의 그래프에다가 이걸 하나 그릴 건데 y는 2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성은아 상수함수잖아. 그지? y는 2분의 1 이건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냥 쓱 그으면 돼? 가로로 쭉 그으면 되죠. 그죠? 2분의 1이 되는 라인에다가 가로로 그냥 쭉 하나 그으면 이게 바로 y는 2분의 1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는 지금 뭘 찾는 중이냐면 파란색 사인 그래프와 빨간색 상수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여기잖아. 여기와 여기에 x좌표를 찾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여기 x좌표가 얼마고 여기 x좌표가 얼만지 이걸 지금 찾는 중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이거 처음에 딱 보자마자 떠올렸던 그 몇 도? 30도. 그 30도가 6분의 파이잖아요. 그 6분의 파이가 바로 뭐냐면 이 첫 번째 교점인 거예요. 이 첫 번째 교점, 그러니까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1사분면에서 등장하는 그 교점이 6분의 파이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해가 지금 6분의 파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눈치를 챈 거고, 그럼 첫 번째 거는 6분의 파이인 거 알겠는데 그럼 두 번째 건 어떻게 찾습니까? 자, 사인 그래프는요, 눈으로 봐도 그렇지만 이 점을 기준으로 요쪽 그래프 모양과 요쪽 그래프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혹은 뭐 요 가운데 지나가는 요 선을 기준으로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 똑같이 생겼어요. 이런 거 우리가 대칭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칭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6분의 파이라는 걸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6분의 파이면은 요만큼, 이것도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 6분의 파이가 돼야지, 그 길이가. 그런데 이 지점은 얼마인 지점이었냐? 요 사인 함수의 한 주기가 2파이고 여기는 그 절반 지점이니까 파이 지점이죠. 파이 지점. 그러면 얘는 뭐야?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백한 거죠. 그쵸?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뒤로 온 거란 말이야. 뺀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5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해를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두 근의 합을 찾을 거니까 요거랑 요거를 더해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한 주기만 그렸잖아요. 한 주기만 그렸으니까 답이 두 개인 거지. 만약에 내가 두 주기 그리면 답이 몇 개야? 답이 4개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범위에 제한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삼각방 정식은 셀 수 없이 많은 해를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에서 범위를 잘라주게 돼 있어. 거의 대부분 한 주기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한 주기를 주면 우리는 한 주기만 그려놓고 교점 딱 찾아가지고 여기가 얼마, 여기가 얼마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 못 그리면 풀겠니? 못 풀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풀 수 있어. 그지? 그래서 그래프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밑에 5-1번 보겠습니다. 5-1번. 5-1번은 요번에는 요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태어나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얘를 어떻게 바꿀까? 그러니까 정리해야죠. 1 넘기고 루트 2로 나누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코사인 x는 뭐가 돼? 그럼 이번에도 이거를 보자마자 띵 하고 떠오르는 x값이 하나 있을 거다. 그게 얼마니 태어나? 45도. 그치? 45도. 코사인이 2분의 루트 2가 나오면 45도. 그럼 45도는 호도법으로는 뭔가요? 4분의 파이죠. 그죠? 4분의 파이. 그래서 일단 4분의 파이라는 거 하나는 캐치했어. 요거는 캐치했어.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헤드를 찾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리고, 자, 코사인은 여원아 출발을 어디서 했더라? 사인은 여기서 출발하잖아. 코사인 어디서 출발하죠? 1에서 출발했죠? 1에서 요렇게 내려오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가 코사인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y는 코사인 x 하나 그렸으니까 옆에다가 그릴 것은 y는 2분의 루트 2 그려야 되겠지. 그치? 이왕이면 조금 리얼리티 있게 2분의 루트 2면은 2분의 1보다 좀 어떤 거예요? 2분의 1보다 좀 크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전에 위에 문제 풀 때는 정확하게 여기 가운데다 이렇게 그었었잖아? 요거보다 약간 어떻게? 조금 위로 올려가지고 여기쯤? 여기쯤? 요렇게. 자, 여기다가 2분의 루트 2 라인을 긋는 거예요. 여기가 y는 2분의 루트 2. 자, 그럼 지금 보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을 거고요. 우리는 요 지점의 좌표를 이미 알아. 그지? 이미 알아. 보자마자 얼마인 거 알았어? 4분의 파인 거 알아버렸어. 그치? 그러면 저기 뒤에 한 군데 더 있죠. 여기 하나 더 있죠. 여기. 요거를 또 하나 더 찾으면 되는 건데, 자, 이번에도 우리는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활용할 거야. 대칭성. 그치? 지금 코사인 그래프는 보니까 요 가운데 여기 파이 라인을 기준으로 좌우가 딱 대칭인 게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여기가 4분의 파이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얼마였을까? 여기도 4분의 파이겠네, 길이가. 그쵸? 그런데 요 지점이 지금 얼마 지점이에요? 2파이 지점 아니야, 그치? 한 주기. 그럼 이번에는 2파이 지점에서 4분의 파이만큼 백하면 되겠네, 그치?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돌아온다. 그럼 얼마일까, 여기는? 4분의 7파이가 되겠죠, 그쵸? 요런 요령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요런 게 삼각 방정식이다. 자, 그 옆에 5-2번 이것도 해볼게요. 왜냐면 이거는 탄젠트라서 우리가 탄젠트 그래프는 별로 안 그려봤잖아. 그래서 탄젠트라서 이것도 해볼게요. 자, 5-2번 갑니다. 합 구하라 그랬으니까 합은 뭐죠? 2파인가요? 물론 이제 합을 구하라고만 하면 더 쉽게 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으로 가서 5-2번도 처음 할 일은 서준아, 얘를 어떻게 바꿀래? 탄젠트 x는 3분의 루트 3. 그럼 이번에도 쓰자마자 띵 하고 떠오르는 각도가 하나 있을 거야. 몇 도? 30도. 그치? 30도. 30도는 호도법으로 얼마인가요? 6분의 파이죠. 자, 6분의 파이 요거 하나 써놓고, 자, 그럼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탄젠트 그래프를 그릴 때는 1하고 마이너스 1은 그릴 필요가 없죠. 그죠? 이건 그릴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 2파이까지 그릴 거니까 그냥 세로선만 그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그어주고, 자,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그리고 여기가 2파이. 자, 이렇게 선 4개만 그어놓고서, 자, 탄젠트는 출발은 여기서 하죠. 출발은 0,0에서 하는데, 자, 이 첫 번째 라인이 무슨 선 역할을 한다고? 점근선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돼서 쭉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 접근. 그럼 이제 여기 점근선이니까 점근선 건너뛰고 그 다음 점 파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똑같은 이렇게 그어지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쪽에서 똑같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지나서 또 점근선 쭉 이렇게. 그럼 또 여기 점근선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점 2파이가 여기 지나가는 지나가는 중심이 되는 거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 딱 끊겼지. 2파이까지만 그릴 거니까. 그지? 여기 이게 지금 0부터 2파이까지 탄젠트를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려놨으니까 또 하나 그릴 것은 y는 3분의 루트 3을 그릴 겁니다. 3분의 루트 3이면 얼마쯤 될까요? 대충 한 2분의 1보다는 좀 크겠죠? 그치?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여기쯤에 내가 그을게요. 요렇게 쭉 그어가지고 여기를 y는 3분의 루트 3 이렇게 잡아보면 이 처음으로 만나는 이교점에 대해서 우리는 벌써 파악했다. 아까 서준이가 말해줬다. 이거 얼마였지, 서준아? 네가 아까 말했잖아. 그건 여기고요. 여기가 3분의 루트 3인 거고. 이 탄젠트 값이 3분의 루트 3이 되는 첫 번째 x값. 그래, 네가 30도라며. 그치? 그 30도가 바로 요 지점인 거죠. 그죠? 6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가 6분의 파이인 거 알았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찾고 싶은 데가 여긴데. 자, 여기는요. 이번에는 대칭성이 아니라 주기성을 활용하면 되죠. 탄젠트의 그래프는 한 주기가 얼마였다? 파이였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그래프가 지금 파이 간격으로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쭉쭉쭉 똑같은 게 복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그 한 주기 아닐까? 한 칸? 그치? 한 주기? 그럼 탄젠트의 한 주기가 파이니까
요만큼의 거리가 딱 파이만큼 떨어져 있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야? 6분의 파이에다가 파이를 한번 더한 거니까, 그치? 6분의 7파이가 되겠죠. 6분의 7파이. 요렇게 두 개가 요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모든 근의 합을 또 세타라고 했으니까 방금 6분의 파이하고 6분의 7파이 요거 두 개 이제 구했잖아. 그럼 합이 얼마인 거야? 6분의 8파이니까 3분의 2파인가? 3분의 4파이 아니야? 그죠? 3분의 4파이 맞지? 그래서 자 여기서 모든 근의 합을 세타라고 했어. 그럼 세타가 3분의 4파인데 마지막 할 일이 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3분의 4파이를 구하는 거야. 사인 3분의 4파이. 여러분 기억하나요?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60분법이니까 3분의 4파이를 60분법으로 바꾼 뭐야? 몇 도지? 파이가 180이니까 240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인 240도를 구해야 돼. 사인 240도. 물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각변환, 여기 40페이지에는 각변환 할 거거든요. 각변환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이걸 구할 수 있어. 하지만 각변환을 몰라도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를 배웠기 때문에 사인 240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그려서 오늘 했던 사인 그래프로 찾아도 되고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인 240도 자 이렇게 해가지고 240도 여기 단위원이라고 생각하면 240도면은 180도에서 60도를 더한 거잖아. 60도 더 갔으니까 여기쯤 있겠죠. 여기쯤 있겠지. 그럼 그때 요 지점에 x좌표 y좌표 찾으면 그 사인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여기가 60도예요. 여기가 60도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선 하나 내리면 얘가 무슨 삼각형이 된다? 특수삼각형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 길이가 1인 삼각형을 그린 거기 때문에 얘가 특수삼각형이라면 여기 길이가 얼마고? 2분의 1일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 길이는 얼마고? 2분의 루트 3일 거지. 그럼 지금 점의 위치가 3, 4분면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라고 말해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에 무슨 좌표가 사인이야? y좌표가 사인이잖아.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요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삼각 방정식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던 것들은 삼각 방정식 중에서 제일 좀 간단한 모양들이고요. 뒤로 넘어가서 43쪽에서 그 치환을 해야 되는 삼각 방정식도 하나 풀어볼게요. 그 43쪽에 13번 볼게요. 13번. 자, 13번.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가장 처음 해야 될 일이 뭘까? 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고 같이 있는 게 걸림돌이에요. 이게 한 개만 있어야지 걔를 미지수로 볼 건데 사인, 코사인 같이 있어. 그러면 같이 있어서 풀기 힘드니까 하나만 남길 거예요. 사인과 코사인 중에 하나만 남길 건데 사인과 코사인 중에 하나만 남기고 싶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공식이 이겁니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나? 사인 제곱이 뭐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식에서 여기 사인 제곱 x 있죠?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꿀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코사인에 대한 식이 되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요 식 전체를 자, 요 부분을 요걸로 바꿔주는 순간 2가 앞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붙어 있고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1은 0 요거죠? 그러면 코사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죠. 요렇게 쓰고 플러스 코사인 상수항이 1 이렇게 되겠지? 부호 한번 싹 바꿀게요. 부호 한번 싹 바꾸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됩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일단 인수분해서 풀어야죠. 1, 2에
1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자 코사인 x의 값이 지금 몇 개 나온 거야? 2개 나온 거야. 얼마랑 얼마?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요렇게 2개 나온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코사인 x가 1이 되는 순간에 x값이랑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순간에 x값이랑 이걸 찾기 위해서 오늘 배운 뭘 그려?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자, 코사인 그려볼게요. 코사인 그리면 1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 자 이렇게 코사인의 그래프가 있어. 그럼 이 코사인의 그래프가 지금 1이 되는 지점 이건 너무 쉽지. 1 되는 지점은 1라인을 그으면 되는 거 아니야. 1라인 1라인이면 어디예요? 여기지. 여기가 1라인이잖아. 그럼 여기다 1라인 그으면 지금 여기서 한번 만나고 요 끝에서 한번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에서 범위를 x의 범위를 0에다가는 등호를 붙였죠. 근데 2파이엔 붙였어 안 붙였어? 안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쓸 수 없는 값인 거야. 그치? 그래서 코사인 x가 1이 되는 포인트는 몇 군데야? 한 군데야. 요거 못 쓰니까. 요거 한 군데고 여기 x값이 얼마예요? 0이잖아 0. 그치? 그래서 코사인 x가 1이다 하면 이때 x값은 0 하나밖에 없습니다. 0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별 의미가 없네.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한번 가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1.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다 이렇게 그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다시피 몇 군데에서 만나요? 2군데에서 만나죠.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요. 근데 난관이 있네. 아까 앞장에 있는 문제들은 이걸 딱 보자마자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코사인 x가 뭐 2분의 1이야? 그럼 x값이 하나 일단 떠올랐었잖아. 뭐 30도네, 뭐 45도네 이렇게 하나 떠올랐잖아. 그럼 그 떠오른 걸 가지고 나머지를 찾았는데 이거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떠오르는 게 있나요? 없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자.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라인이었잖아. 그럼 위에다가 2분의 1 라인 하나 그어봐요. 이렇게 2분의 1 라인을 그어봐. 2분의 1 라인을 그으면 이때는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코사인 x의 값이 2분의 1이 돼요 하면 x가 뭐가 떠올라? 몇 도? 60도가 떠오르지. 그 x는 얼마야 그러면? 호도법으로? 3분의 파이지. 그치? 그럼 여기 초록색 라인과 만나는 첫 번째 지점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여기가 지금 3분의 파이란 얘기야. 그리고 이 첫 번째 점선 있잖아요. 여기가 얼마였죠? 2분의 파이 지점이었지. 그치? 그리고 내가 찾고 싶은 데는 여기 빨간색 여기를 지금 찾고 싶은 거지. 여기 그럼 느낌이 오니? 그래프가 약간 지금 비율이 안 맞지만 자 여기 부분에 요 부분에 요만큼의 길이하고 그 옆에 있는 요만큼의 길이가 어떨 거다? 같을 거다. 그치? 코사인 그래프는 요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을 또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 초록 부분의 길이와 핑크색 부분의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근데 요 길이가 얼마니? 초록 길이가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 사이잖아. 사이면 얼마야? 요거 빼야 되잖아. 6분의 파이예요. 그럼 요 핑크색 길이도 6분의 파이겠지. 그러면 2분의 파이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를 가세요. 뭘까? 3분의 2파이. 그치?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는 이 지점의 x값이 되는 거고요. 얘를 찾았으면 그걸 활용해서 얘를 찾으면 되겠네. 그치? 왜냐면 얘네들은 가운데 파이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어떨 테니까 같을 거 아니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분의 2파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그러면 3분의 2파이가 되겠네.
근데 이 끝에 있는 라인이 2파이 라인이니까 2파이에서 3분의 2파이만큼 앞으로 백하면 되겠네. 얼마인가요?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그죠? 3분의 4파이. 그래서 답은 뭐예요? 아까 전에 여기서 얻어진 해는 0이었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별 의미 없고 요걸 만족시키는 해로 지금 두 개를 찾은 거죠. 첫 번째가 3분의 2파이, 두 번째가 3분의 4파이. 답은 2파이. 예. 그 사인 제곱 x가 예.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코사인 x 마이너스 1 맞죠. 이거 여기서 지금 이 사인 제곱 x를 이렇게 바꾼 거고,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분배시켜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부호를 한번 싹 반대로 바꾼 거예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플러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요 문제에서 그 팁을 좀 주자면,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해를 다 구하려면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모든 근의 합을 구하고 싶잖아요. 합.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3분의 2파이를 아직 못 찾았어. 여기 얼마인지 몰라. 여기도 아직 얼마인지 몰라. 이 상태에서 내가 요 지점의 값이랑 요 지점의 값이랑 더한 게 얼마인지만 찾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면, 봐봐, 요 지점의 값을 알파라고 하고 요 지점의 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는 확실해. 알파랑 베타의 가운데가 뭐야? 여기잖아. 여기가 뭐야? 파이잖아. 파이. 알파랑 베타의 가운데 파이가 있는 건 확실하거든. 그럼 요런 거 가능하죠. 알파랑 베타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게 이게 중점 찾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몇이 나올 거다? 파이가 나올 거다. 파이가 나올 거니까 그럼 양변에 2 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2파이가 되는 거죠. 2파이. 그치? 그니까 요것만 있어도 우리는 얘랑 얘의 합은 한 방에 찾을 수가 있다. 그치? 각각을 다 찾으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대칭성, 주기성을 활용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합만 찾는다 그러면 중점이 여기구나 라는 걸 활용하셔도 답은 나온다. 답은 2파이. 자, 요런 문제들이 이제 삼각 방정식이고요. 자, 앞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삼각 부등식이 있죠. 오늘 마지막 할 얘기는 삼각 부등식입니다. 자, 삼각 부등식은 삼각 방정식과 비슷한데 이제 삼각 방정식은 딱 그 포인트를 찾는 거고요. 삼각 부등식은 영역을 찾는 거죠. 범위를 찾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식도 아까 한 것처럼 한번 해보자. 얘는 루트 2 사인 x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루트 2로 나누겠죠. 루트 2로 나눠주면은 이쪽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좀 예쁘게 쓰면은 사인 x가 결국 얼마보다 크다? 2분의 루트 2보다 크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누르르롱 누르르롱 하고 하나 둘 셋 넷 그려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려주고, 자, 2분의 루트 2 아까 그거 봤어. 절반보다 조금 더 크다 그랬죠? 2분의 1보다 조금 더 크니까 한 여기쯤 이렇게 그어요. 여기가 y는 2분의 루트 2야. 그러면 이번에는 뭘 찾으라는 거냐면, 사인의 그래프가, 이번에도 이렇게 봐. y는 sin x라는 그래프가 있고 y는 2분의 루트 2라는 상수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사인의 그래프가 2분의 루트 2의 그래프보다 크다는 건 무슨 뜻이죠? 더 위에 있다. 사인의 그래프가 상수함수의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는 영역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려놓은 그래프에서 보면 파란 그래프가 빨간 라인보다 더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딱 여기죠. 여기 요만큼이죠.
요거밖에 없죠.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가 그게 바로 요 부등식의 해가 되는 x의 범위구나. 그러면 아까 우리 방정식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자 사인 값이 사인 x가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하면 딱 떠오르는 x 값이 얼마예요? 45도가 딱 떠오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만나는 요 지점이 45도 4분의 파이야. 그러면 대칭성을 활용하면 여기 두 번째 만나는 요 지점 얼마일까? 여기가 지금 파이 라인인데 파이에서 다시 4분의 파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죠? 4분의 3파이. 그러면 결국 x의 범위는 4분의 파이보다 크고 4분의 3파이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여기 등호가 안 붙어 있는 부등호였기 때문에 요거였기 때문에 이 답을 쓸 때도 여기 등호 안 붙이고 요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값을 찾아라 그랬어. 1번 어때요? 들어가죠? 그죠? 3분의 파이면은 4분의 파이보다 좀 크잖아. 여기도 합격. 자, 12분의 5파이면은 얘보다 어떻죠? 얘보다 좀 크죠? 합격. 2분의 파이 어때요? 당연히 되죠. 이 가운데 라인이 2분의 파이인데, 그지? 2분의 파이 합격.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면은 얘가 12분의 8파이인데, 12분의 8파이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놈보다 좀 작은 거지. 얘는 12분의 9파이니까. 얘도 요 범위 안에 들어갔고. 6분의 7파이는 파이를 넘어갔잖아, 그치? 파이를 넘어갔으니까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그치? 얘가 답이다, 5번. 이 다음에 밑에 6-1번 볼게요. 6-1번은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무슨 그래프가 필요하다? 코사인의 그래프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얘도 일단 정리할게요. 루트 3을 넘겨주고 2로 나눠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됐어. 그럼 바로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릴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자, 코사인 그래프는 1에서 출발. 요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 자, 그려놓고서 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거는 상당히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왔죠, 지금. 여기쯤 요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러면은 코사인의 그래프가 요 라인보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라인보다 작아야 되니까 코사인이 더 어디 있어야 돼? 요 라인보다 아래 있어야 돼, 그지? 코사인이 더 작으면 아래 있다. 빨간 그래프보다 아래. 그러면 여기죠? 요만큼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찾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가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또 얘가 얼마인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값 붙어있는 거는 얼마인지 잘 안 떠오르잖아? 그래서 뭘 하나 그어봐? 여기다 하나 그어보자. 플러스 2분의 루트 3을 구워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를 이용하면 여기를 알 수 있거든. 여기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생각해봐. 3 코사인인데 2분의 루트 3이 딱 나왔다. 몇 도? 코사인인데 2분의 루트 3이 나와서 30도죠? 30도.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초록색 라인 여기가 지금 얼마인 거예요? 여기가 30도면 6분의 파이인 거예요. 자, 여기가 6분의 파이면 그럼 이 빨간색에서도 볼 때 자, 빨간색은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같은 거거든.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6분의 파이만큼을 되돌아와야지. 어디에서? 파이 라인에서. 그럼 파이 라인에서 6분의 파이 되돌아오니까 여기 얼마예요? 6분의 5파이가 되겠고 6분의 5파이. 자, 그러면은 옆에도 당연히 파이 라인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 가면 되잖아, 여기는. 그지? 여긴 뭐가 돼? 6분의 7파이가 되겠죠. 6분의 7파이. 자, 따라서 요 부등식의 해는 x는
6분의 5파이부터 6분의 7파이까지인데 이번에는 등호가 어때? 등호가 붙습니다. 그죠? 붙어요. 이렇게 붙어줘야 돼. 자, 그럼 봅시다. 요 범위 안에 일단 이거부터 볼까? 이거 확실히 어때? 이 등호 붙었으니까 요 범위 확실히 들어가죠? 파이 당연히 들어가죠. 가운데니까 파이 당연히 돼. 6분의 5파이 여기잖아. 되잖아. 됩니다. 3분의 2파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이거 2분의 파이? 안 돼요. 이거 뭐야? 문제 오류예요. 맞아요. 잘못된 거야, 문제가. 문제 잘못된 거예요. 답이 두 개예요. 두 개를 체크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요렇게 푸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것도 들어가지 않고 요것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몇 년 전에 문제 오류인 거 발견했는데 수정을 안 해놔. 교재사에서. 답은 1, 2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6-2번 풀겠습니다. 이번에는 탄젠트 그래프 하나 그리면 되겠네. 자, 그리기 전에 탄젠트 혼자 있게 하고 싶으니까 세 군데 다 어떻게 해볼까요? 루트 3으로 뭐 할까? 나눠주세요. 그럼 여기는 0 그대로고 여기는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 그래프 그린다. 자, 탄젠트 그래프는 세로선만 4개 있으면 돼. 둘, 셋, 넷 긋고 자,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 자, 그럼 0,0에서 출발해가지고 점근선 그 다음에 점근선 건너뛰고 센터 잡고 올라와서 올라가는 점근선 또 점근선 건너뛰고 센터 잡고 올라오는 선 그으면 끝난다. 요렇게가 2파이까지의 탄젠트 그래프죠. 자, 그럼 여기서 0 라인을 그을 거야. 0 라인은 여기죠. 여기가 y는 0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3 라인을 그을게요. 루트 3 라인 여기다 그을게요. 이렇게 y는 루트 3. 자, 그럼 이 빨간 라인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이제 0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으니까 사이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하고 이렇게 두 부분이 보이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는 파이인 거 여기는 0인 거 알고 있고 여기 파이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은 자, 여기하고 여기가 얼마인가 찾는 거다. 여기가 얼마인지 찾는 건데 쉽네요. 루트 3 탄젠트 그래프가 처음으로 루트 3이 되는 순간 탄젠트 x가 루트 3이 되는 순간 몇 도예요? 60도 3분의 파이 그치? 3분의 파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여기 빨간 지점이 3분의 파이야. 그럼 두 번째 빨간 지점은 그대로 어느 만큼 가면 돼? 탄젠트의 한 줄기 파이만큼 가면 돼. 그쵸? 파이만큼 가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3분의 4파이라고 하면 돼. 3분의 4파이.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빨간 영역은 여기는 뭐라고 쓸 거냐면 x는 0 이상 3분의 파이 이하 요렇게 하나고요. 또는 자, 두 번째 빨간 영역은 x는 파이 이상 3분의 4파이 이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이 지금 요 부등식의 해가 된다. 이런 게 삼각 부등식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좀 뭐 2차로 치환해가지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은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최근 숙제가 없고 아까 준 그지 7차 프린트 있죠? 7차 프린트 그게 숙제인데 7차 프린트에서 88쪽이랑 89쪽은 빼고 푸셔도 돼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88, 89쪽은 빼고 풀고 나머지 7차 프린트가 숙제.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제출해야 된다고 했던 건 검사 맡아야 되는 건 교재 37까지만 찍을게요. 37까지 찍고 그 다음에 6차 프린트 제출하는 거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다 끝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자, 마무리 된 사람은 검사 받으시고 가세요.